지금 뭐 난리예요. 난리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또 저희가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보여주세요.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 잘 되돌아보십시오.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에 부금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억제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네, 이 이제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희대 망언 독재자 예행 연습이냐, 뭐 언론 겁박, 공갈 협박,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뭐 어떻게 보세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엄청나게 억울하니까 사실은 저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조금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아실 텐데, 언론에 나오는 기사가 그냥 검찰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재명 대표가 특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판사님이 이번에 판결할 때도 거의 그대로 받아줬기 때문에 더 화가 좀 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옛날 같으면 기자들이라면 본인이 팩트를 취재해서 그 팩트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전달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막 공부하고 고민하고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뉴스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팩트 체크부터 그냥 아예 검찰이 주는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검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하면은 마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특히 이화영 부지사의 그 재판 판결 관련해가지고 본인을 그 판결 결과를 엮어가지고 본인을 기소하는 검찰의 행태가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그때 유엔 제재가 얼마나 심했는데 현금을 주겠다고 이화영 부지사가 과연 말을 하겠는가. 특히 이화영 부지사는 참여정부 때 일했던 사람이고 국회의원도 그때 하면서 북한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고요. 또 그 판결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유엔 대북 제재 이런 거 어기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거를 사실은 말한 건 안 나오거든요. 제가 판결문에서 읽어보니까. 그렇다면 검찰에서 마치 유엔 대북 제재 같은 거 전혀 없다는 듯이 얘기해가지고 올린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면 이화영은 그렇게 바보같이, 여기 그렇게 나오거든요. 바보같이 그냥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사람이냐. 10월 달에 가서 약속하고 11월 달에 돈 안 준다고 북한이 얘기하는 것을 고스란히 듣고 있을 사람이냐. 또 북한이 바보냐. 10월 달에 약속했다고 해서 11월 달에 곧바로 돈이 올 거라고 생각하겠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북한에다 물어봐야 되죠. 그 당사자인 김영철과 김성애에게. 그런데 실제 그런 걸 물어보지도 못하니까 오로지 전문지술처럼 전언을 하는 3명. 김성태와 안부수와 그 다음에 방영철 3명이 서로 공모해서 말하는 걸 그대로 갖다가 쓰기만 하면서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니 너무 억울하다. 이제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 기자들을 그렇게 꼭 모욕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구나. 어떠세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언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는 매우 깊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가 문제인 데에는 언론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의 문제를 꼽자면은 일단 지적 게으름이 심합니다. 그냥 받아 적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편향돼 있죠. 이제 본인들이 어떤 논조를 갖는 거는 좋은데 그쪽의 진영의 이익만을 좀 대변하는 기관지처럼 되는 경우가 있고, 저는 더 심각한 거는 언론인들이 언론인의 탈을 쓰고 정치질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은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 그러니까 저 애완견이라는 그 발언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여러 문제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너 몇 살이야 라는 그 나이 가지고 너 민증 까봐 라는 이 싸움만 남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당에서 뭐 모든 사람들이 물고 뜯고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비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언론의 문제점들을 짚고요. 특정
특정 언론사 어디가 잘못했고 어떤 기사가 잘못됐다라고 특정해서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조금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고 하나 더 첨언하자면은 이재명 대표 억울하죠. 전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조차도 정치인이고 유력한 대권 주자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조차도 언론의 비판과 감시, 견제의 대상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제4부라고 하잖아요. 권력기구로 4부라고 부르는데 이재명 대표가 언론과 저렇게 맞짱 뜨는 식으로 해서는 저는 오히려 언론 문제 풀리지 않는다. 좀 더 침착하게 인내하면서 더 올바르게 언론을 바꾸는 역할에 더 집중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네. 그 신인교 변호사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좀 덧붙이자면 저도 사실은 뭐 기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면하고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얘기했듯이 같이 인터뷰를 하고 그것이 이제 기사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죠. 요즘은 그냥 페이스북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이라든지 페이스북만 뒤지죠. 네, 이런 분들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기사화 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비판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고 그냥 딱 올리니까 그러려면 내가 그냥 페이스북 들어가서 내가 그냥 보면 되지. 왜 기사인가 이게 이렇게 생각되는 저도 경우도 좀만 되게 첨언 드리면은 지금 언론의 문제가 속보 경쟁, 단독 경쟁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그로성 있지 않습니까? 낚시성 기사. 이걸로 이제 코인 장사하는 거죠. 그 클릭을 통해서. 제목이 막 그렇죠. 낚시성 자극적이고 예, 피싱 기사를 하는 거. 근데 결국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언론의 사명, 본질, 권력이 여든 야든 언론은 언론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검찰은 검찰 역할하고 법원은 법원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 탈을 쓰고 정치질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 정신이 사라진 이런 언론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 취지를 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현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네. 박근혜 시절 한국 언론은 박근혜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글을 쓴 기자가 있었대요. 누구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독일 신문이었대요. 독일의 한 언론기사. 신문이니까. 2014년 3월 2일자.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보기에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언론들이 그냥 받아쓰기만 한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4년 오늘은 사실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바라보든 한국에서 바라보든 지금 어쨌든 언론인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그런 좀 제대로 진실을 보도하고 투쟁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 게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적 게으름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저는 떠넘기려고 한다. 저는 이거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언론을 너무 괴롭히는 이번 정권의 문제점 때문이기도 하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언론이 무슨 말만 하면 명예훼손이다 뭐하다 지금 안 걸려있는 회사가 거의 없을 정도고요. 노골적으로 자기네들 정권인을 지지해주는 그런 기사 아니면은 다 걸어가지고 다 세무조사 시키고 막 다 괴롭히고 있는 그런 형식인 경우도 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인터넷 신문의 대표인 우리 변희재 대표도 나와 계시는데 저는 이 분야를 잘 알죠. 저도 지금 피해자이기도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슈를 좁히면요. 이 이재명 대표가 지적한 거는 검찰발 보도를 지적한 거거든요. 맞아요. 검찰 쪽에서 준 소스를 그대로 질러대는. 근데 원래부터 검찰발 보도는 있었는데 이 윤석열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검찰발 보도를 하더라도 항상 당사자에게 반론을 물어봤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그전에 따지면 이명박이 뭐고 검찰발 보도 들어올 때 그래. 반드시 물어봤어요. 기억나요. 왜 그러냐면 내가 뒤에 잘하냐면은 좀 붙였잖아. 제가 여러 번 기소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찰발 기소 보도가 나갈 때 반드시 저한테 물어봤다니까요. 그럼 나는 이거에서 내가 정당하게 싸우겠다가 나가는데 제가 2주 전에 기소당했단 말이에요. 네. 태블릿 계약서 위조 문제. 위조가 하여튼 뭐 확정됐습니다. 제 기준에는. 기소가 잘못됐는데 아무도 저한테 전화 안 했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